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네, 안녕하세요. 코아나입니다. 촬영 시점은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새벽 1시경입니다. 먼저 위험자산 시장, 현재 미국 시황을 좀 보시면요.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히트맵 차트를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오랜만에 좀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해당 뉴스로는 중국의 그 새로운 AI 키미 K3 이 개발 소식이 오히려 이 AI 센터를 구축하는 이 반도체 시장에는 이게 호재다. 시장에 또 그런 뉴스가 또 흘러나오면서 반도체 시장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장은 순환매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해당 반도체 섹터 위주로만 좀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 섹터는 다시 오르지 못하는 전형적인 순환매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상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주 출발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해당 전주에 저점을 깰 경우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차트였다. 도지형 캔들이 나와서 다행히도 그 우려가 말끔히 해소가 되고 현재는 이 단기적인 하락, 이 흰색 하락 트렌드선이죠. 이것도 전 시간에 우리 추세선 긋는 걸 배웠었어요. 이 하락 추세선에 닿아서 종가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 들어서서 주봉의 캔들이 이 하락 지지선을 테스트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보조지표도 굉장히 좋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선은 저희가 이제 돌파가 됐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이 장기적인 모습 10월 6일에 나왔던 이 상승 이후에 이 트렌드 라인을 보시면 이 해당 구간과 겹쳐지는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대략 한 2, 3주 뒤에 캔들이 발생을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해당 구간은 약 69.2K, 지난 우리 4년 전에 최고점이었죠. 그 고점과도 일치하는 현재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X에는요, 한 번에 더 큰 하락, 즉 이 하단 49K, 과거 전고점 대비 약 30%가 떨어지는 해당 구간까지는 가야 바닥이 나온다라고들 보고 있고 유명 차티스트나 해외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구간 4년 전에 고점을 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으로 모두를 좌절시키는 순간을 만든 뒤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따라간다.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대로 간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동조가 돼 있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게 17년의 고점과 그 반등 구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 박스권인데요. 22년도에 이 큰 폭의 한 번의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17년의 고점을 넘겨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22년도에 가져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동일한 현상이 나올 걸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저 코아남은 이럴 가능성보다는 지금부터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해당 보조지표들이 바닥을 한 차례 다 찍었었죠. 현재 구간도 사실상 22년도에도 반등 구간까지는 떨어지지가 않았었어요. 하단에 이 구간까지는 떨어지지가 않았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48K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코아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분석을 보시면 현재는 굉장히 차트적으로 흐름이 좋아요. 그 반등의 흐름도 좋고 다만 이 거래량이 좀 없어서 이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을 보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더 뒷받침해 줍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큰 호재가 터져서 긴 장대 양봉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하락을 한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는 늘 긍정적이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게 충분히 떨어진 구간에서는 상승을 바라보면서 추가적인 매수의 타점을 노리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자가 될 겁니다. 어찌됐든 69K, 지난 4년 전 가격보다 지난 21년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건 늘 코아남이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나올 상승을 예상해 본다면 해당 현재 구간은 굉장히 저점일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는 이 가격이 굉장히 부러운 가격이 될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바닥을 잡는다는 생각보다 해당 구간에서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시는 부분 저 코아남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 코아남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빨리 큰 상승이 나오기 저희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년 주기와 반감기 사이클도 확실히 멋있게 깨버리는 모습이 나오길 저 코아남은 희망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우리가 잠시 6월 1일 날 상원 캘린더에 등록을 하고 나서 한동안 이게 정체가 돼 있었죠. 클래리티 법안이 정체가 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소수의 상원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본인의 이해 충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클래리티 법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면담을 진행을 했었대요. 그리고 나서 8월 7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8월 7일 휴회 전에 이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민주당 쪽 반응은 전혀 이 트럼프의 의중대로 끌고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11월 3일 날 있을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이 트럼프가 원하는 쪽의 정책을 승인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슈가 해소가 돼야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걸로 저 코아나는 보고 있는데요.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오늘은 그 진행 상황과 우리가 8월 7일 휴회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휴회 전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예측들을 다 종합해서 AI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본 자료, 그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진행과 26년의 흐름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해당 자료에 넘어가기 앞서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또 트루스 소셜에 해당 문구를 좀 올렸어요. 글을 12시 38분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서는 30분 전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클래리티 법안도 이해상충 관계로 통과를 안 시킨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고책으로 내놓은 게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이거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이라는 건데요. 이걸 하원에 7월 15일 날 통과를 시켰어요. 해당 법안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우편 투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금지시키고 또 아이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분증이죠.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도 상원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원에서는 이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거란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더 보고 있냐면 결국은 민주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해야만 해당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개는 양보를 해야겠죠. 지속적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를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세이프 아메리카 액트,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 법안은 현재 모든 공화당원들이 원하는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이 공화당에서 메인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 그리고 이 민주당의 이 서로 정치적인 싸움이 미국에서는 미국-이란 전쟁 못지않게 더 큰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 또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뉴스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PPT로 오늘 준비한 영상 자료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글래스노드에서 나오는 온체인 지표를 하나 보고 갈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하는 차트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현지 활성 투자자 평균이 지금 현재도 트레이딩을 이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분들의 평균 단가가 83,500달러래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장기 투자자부터 시작되는 이 초록색 선 실제 시장 평균 가격은 76,200불. 그 다음에 지금 막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쇼텀 홀더들의 가격이 69,500불이에요. 근데 현 시간 기준의 현물 가격은 65,000불대였죠.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이 온체인 지표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현 가격 52,900달러는 결국 비트코인의 이 생산 채굴가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 채굴가의 가격이 도달을 해야만 이 약세장이 끝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실현 가격을 깨야 모든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또 채굴자들 또한 항복을 하는 구간이 온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큰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해요. 이 부분도 참고는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상승을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리고 있지만 과거 데이터는 이런 모습을 띄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현 가격이 52,900달러, 즉 48,000을 보고 있다고 했죠. 많은 분들이. 그 가격까지 가면은 실현 가격을 깨는 그 가격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극심한 공포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나오면. 그리고 매수가 안 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면 그 하락에 매도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해당 자료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 상원 본회의 앞에서 마지막 60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7표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표를 만드는 정치적인 합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죠. 휴일 전에 통과시켜달라라는 부분 요청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대한 작년에 암호화폐 수익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 클래리티 법안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를 보시면 하원을 통과한 상태, 그 다음에 상원에 수정안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통과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원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일 날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이 벌써 7월 21일이에요. 한 달 하고도 반이 좀 지난 상태. 그래서 지금 남은 단계는 상원 본회의 투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원과 상원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서명이 있어야만 이게 최종적으로 발의가 됩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일단 SEC하고 CFTC 상품선물위원회죠. 해당 두 기관에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클래리티 법안이 말 그대로 투명한 법안이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이 암호화폐 법을 통해서 거래소도 이제 좀 더 투명하게 코인을 선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늘 이 부분으로 우리는 논란이 있었죠. 내가 투자하는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안고 투자를 했었지만 이제 이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면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정확히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 코인이 상품이 아니라 증권이 된다고 해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관할만 이 SEC 쪽에서 이걸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관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 코인이 상품이다 하면 물론 증권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해당 코인은 CFTC가 관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코인 시장에 분명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고 엄청난 호재 뉴스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도권 편입의 기준점이 이 클래리티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알트코인 모두의 이 수급, 지금 너무 거래량이 떨어져 있죠. 이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표라는 장벽을 우린 넘어야 된다. 8월 휴일 전까지 통과를 막는 4개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위원회도 지금 이 조정안이 좀 필요해요. SEC를 좀 관할하고 상원은행위원회, CFTC 파트를 관할하고 있는 상원의 농업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서 먼저 조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율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고 18일 날 최종적인 최종안을 상원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통과가 된 부분이다. 다만 이 밑에 보시는 이 트럼프의 이해 충돌,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원하는 게 고위공직자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암호화폐 이익을 제한한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에 포함시켜라 라는 부분으로 싸우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안만으로도 충분하다. 공화당 쪽은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하는 쪽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아니라 은행 쪽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전통 은행권이 하던 역할들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또 거래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행은 이 예금 유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죠. 똑같이 스테이블코인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구성체와 이해관계들이 모두 만족이 돼야만 넘어갈 수 있는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법안 자체가 발의가 된다는 것은
미국에 있는 이런 관련자 모두가 다 동의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가져올 이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상원 60표와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8월 7일 전 가능성, 이 부분은 각종 매스컴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발췌를 해서 AI를 통해서 결과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다가 아니라 참고만 좀 해보셔라. 그래서 최종 통과는 결과적으로 낮다는 결론이 현재 나와 있어요. 8월 7일까지 트럼프의 서명이 돼야 법안이 발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10에서 20%로 굉장히 낮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상원 통과가 된다. 상원 통과된다 얘기는 표결을 시도를 하고 그 표결에서 찬성이 나온다. 60표를 말을 했다는 의미죠. 그것 또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표결까지는 좀 할 가능성이 있다. 8월 7일 전에 그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 26년 안에 결국 우리가 11월 3일 날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바뀌잖아요. 이 바뀌기 전에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될 가능성을 지금 폴리마켓이나 그 다음에 이 AI가 예측하는 수치를 봤을 때는 채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폴리마켓에서는 약 51% 정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26년 안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길 희망을 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결국 8월 7일 전에 통과가 돼야겠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 가능하다. 즉 정치적인 싸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해당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 투명성, 아까 세이프 아메리카 액트죠.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이걸 발의를 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이번 중간 선거에도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갖고 굉장히 선거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클래리티 법안보다는 이 법안이 더 미국에는 더 이슈화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법안을 굉장히 싫어하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좀 수정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클래리티 법안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을 좀 해달라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길 저 코아남은 희망을 하는데, 이 역효과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대강으로 붙고 있죠. 트럼프하고 민주당하고 어떠한 지금 현재 양보도 없이 강대강으로 현재까지 가는 분위기예요. 이럴 경우 민주당이 결집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고위 관리자들의 윤리조항을 더욱 강화해서 법안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또 강대강의 대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트럼프의 이 행동이 이 양날의 검이다. 물론 압박카드로 작용을 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현재 자료에 대한 최종 결론은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 직전이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민주당의 7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안건이 표결 직전 그 순간까지 지금 현재 와 있다. 캘린더에 등재가 돼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정치적 협상판을 민주당하고 키우는 순간 우리의 코인 시장은 규제 명확성의 프리미엄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야만 아무래도 이번 이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선거 전에 11월 3일이죠. 이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 즉 공화당이 또 어떤 카드를 내세울지 굉장히 그 하나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에 주목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다른 암호화폐 뉴스들을 보면은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뉴스와 또 앞으로 한 차례 더 빠져야 바닥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들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이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런 정치적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엮여버렸는데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이 이 정치적인 이슈가 더 핵심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